우리가 보통 치매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죠? 바로 기억력 감퇴잖아요. 그런데 만약 이 증상이 사실은 이 길고 긴 싸움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거라면 어떨까요?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, 우리가 놓치고 있던 뇌의 조용한 구조 신호들, 그 결정적인 초기 단서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. 뇌세포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면 이건 정말 냉정한 과학적 현실이에요. 아시다시피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기억력 감퇴처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 치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상태라는 뜻이 되는 거죠. 한번 보세요. 질병이 뇌에서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과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시점 사이에는요, 이렇게 어마어마한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. 무려 20년이에요. 이 기나긴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초기 단서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강력한 비명은 뭘까요? 바로 잠을 잘 때 나타나는 특정 증상입니다. 이건 그냥 잠꼬대 수준이 아니에요. 훨씬 더 심각한 신호죠. 우리가 보통 꿈을 꾸는 렘수면 상태에서는요, 뇌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우리 몸은 일시적인 마비 상태가 됩니다. 꿈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다치지 않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. 근데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으면 바로 이 안전장치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겁니다. 이 현상은 뭘 의미할까요? 바로 생명 유지와 관련된 우리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, 즉 뇌간이 독성 단백질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. 꿈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회로가 파괴된 결과인 거죠. 90.9%.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다시 말해서 렘수면 행동장애는 단순한 수면 속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미래에 뇌 질환이 생길 거라는 걸 예고하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단일 예측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. 바로 향기입니다. 후각이야말로 우리 뇌의 기억 중추와 다이렉트로 연결된 아주 특별한 감각이거든요.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거대한 기억력 감퇴의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 바닷물이 싹 빠져나가듯이 뇌가 보내는 가장 빠른 경고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이 후각의 상실입니다.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핵심 지역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. 왜 그럴까요?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서 가장 먼저 쌓이기 시작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후각 기억 고속도로, 특히 기억의 관문 역할을 하는 뇌 후각 피질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기억 중추가 본격적으로 망가지기도 전에 후각 기능이 먼저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, 냄새를 그냥 맡냐 못 맡냐의 문제가 아니에요. 핵심은 냄새를 구별하고 식별하는 능력입니다. 예를 들어서 분명 향은 나는데 이게 커피향인지 레몬향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면 그건 뇌의 인지 처리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 세 번째 단서는 바로 걷는 방식의 변화입니다. 우리는 걷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걷기는 단순한 다리 운동이 아니에요.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협력해야만 하는 아주 복잡한 인지 활동입니다. 이 질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혹시 주변에요? 아니면 나 자신이 걸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 질문을 하면 대답하려고 잠시 걸음을 딱 멈추는 경우가 있나요? 바로 그 순간이 뇌 과부하가 걸렸다는 아주 흔하면서도 명확한 신호입니다. 건강한 뇌는 걷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동시에 처리할 자원이 충분하거든요. 하지만 뇌 기능, 특히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이 자원이 부족해져요. 그래서 생각하는 데 집중하느라 걷기를 통제할 자원이 모자라서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, 각 뇌 질환마다 마치 지문처럼 고유한 걸음걸이 패턴, 즉 보행 시그니처를 남긴다는 사실입니다. 예를 들어 파킨슨병은 한쪽 팔만 덜 흔드는 비대칭적인 모습이 특징적이고요. 혈관성 치매는 발이 바닥에 자석처럼 딱 붙은 듯 걷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수면, 후각, 걸음걸이라는 세 가지 단서를 살펴봤습니다.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. 그런데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완벽하게 꿰어 맞추는 아주 놀라운 마스터 이론이 있습니다. 이제 그 거대한 그림을 공개할 시간입니다.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브라크 가설입니다. 이 가설의 핵심은 이거예요.
뇌 속의 독성 단백질이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퍼지는 게 아니라 마치 잘 짜인 침공 계획처럼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들어지는 순간입니다. 한번 보세요. 병의 시작은 뇌의 가장 아래쪽, 즉 생명 유지와 수면을 담당하는 뇌간과 냄새를 맡는 후각구에서부터입니다. 바로 이것 때문에 후각 상실과 렘수면 행동장애가 기억력 문제보다 훨씬 먼저 나타나는 거였죠. 그리고 이 독성 단백질이 경로를 따라 점점 위로 올라와서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서야 기억을 담당하는 대뇌 피지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. 우리가 이런 초기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뇌 속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짧게는 5년, 길게는 10년 이상 진행된 상태라는 거죠. 하지만 이 침공 경로를 알게 된 지금, 이 지식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. 적의 이동 경로와 시간표를 우리가 알게 된 거니까요. 이제 우리는 그 골든타임 안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. 뇌의 SOS 신호를 포착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네 가지는 모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아주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. 먼저 렘수면 행동장애가 의심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수면 다원 검사로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는 게 첫걸음입니다. 그리고 후각 훈련이나 춤 같은 복합 운동은요, 잠자고 있던 뇌의 신경 경로를 자극하고 강화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. 마지막으로 혈압이나 혈당 같은 혈관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죠. 이게 바로 우리가 골든타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입니다. 맞습니다. 이미 늦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가 이미 늦었다는 뜻입니다.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얻은 이 지식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. 우리의 뇌는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. 수십 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죠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신호들을 꼭 기억하시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뇌가 보내는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.